자, 일단 31번부터 볼게. 지금 문제풀이 먼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역설적으로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고, 지금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that 이하본이 나왔어요. 이때 it이 무슨 역할을 하는 it일까요? 강조음이죠. 맞습니다. 자, 보평인들은 다 맞아야 된다. 대박. 자,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지요? 이리스와 데스 뺐을 때 말이 되냐 안 되냐로 구분하라.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맞다. 그쵸? 오브의 오시잖아요. 선생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얼마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마치 1년이 된 양. 까먹으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때 강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강조를 했다는 얘기는 이 전체적인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했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문장이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때 강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강조했다는 얘기는 이 문장이 중요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 전체적인 그래서 되게 중요했던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 주제다라는 느낌이 빡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빈씨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빈칸이 노란색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that 이하 부분이 보라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건 주제에 대한 부연 설명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노란색이 무엇인지, 빈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걸 찾아볼 건데 뒤로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지금 2번부터는 당연히 부연 설명이 되겠죠. 지금 think of event. 근데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shake you out of your daily routine. 그래서 your daily routine이라고 하게 되면 일상적인 삶이잖아.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shake 너를 이렇게 뒤흔들어서 out of 거기서부터 바깥으로 나오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나왔던 your daily routine, 즉 여기 everyday routine, 매일의 삶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네, 혹시 뭐요? 혐오펜 제 건가요?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잃어버린 거랑 디자인이 아예 똑같은데. 그럼 네 건가 봐요. 저는 이제 주순 거 여기다 놓는 거예요. 주인이 찾아가야 되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데일리 루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게 지금 노란색이라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벗어나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왔던 your daily routine은 파란색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your daily routine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들어갔으니 여기는 보라색이 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보라색입니다, 이렇게. 그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shake you out of 이 부분에다가 보라색을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들 중에 하나가 가족의 그런 결혼식에 참석하는 일. 여러분, 가족이 뭐 365명 있는 게 아니니까 매일매일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3번은 이제 봐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뒤에 있는 부분 다 그냥 예시일 뿐이니까 그냥 하나만 봐도 충분하잖아. 그리고 첫 번째 나왔던 그런 예시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뒤에 거는 그냥 넘긴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those occasions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앞에서 나왔던 이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약간 느리게 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건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약간 느리게 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네가 더 몰입한다고 느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이거 다 특징입니다. 일단 많은 친구들이 3번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특히 여기 time seems to slow down a little 이 부분. 우리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만큼 시간이 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뭐 80세가 되신 분이야. 그러면은 그 삶이 80km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다 모두에게 똑같은 그런 속도로 흐르잖아. 그지? 그런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빨리 간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왜 그럴까? 도파민 얘기를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도파민 얘기를 하면은 빨리 가면 안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된 분들이잖아. 왜?
생각이 정리가 되신 분들이잖아. 무슨 얘기냐? 자기의 정체성, 뭐 1 더하기 1은 2다, A는 B다, C는 D다 이런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된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들이 그렇게 엄청 대단한 일, 그러니까 엄청 뭐 대단한 일들이 항상 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별일 없이 사는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요, 반대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천천히 간다라고 느끼냐면, 왜냐면 봐봐, 지금 이러한 오케이션스일 때 이 특징이 지금 나오는데 좀 느려지는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끼는 거잖아.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일 때 그렇게 느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특별한 순간에 이렇게 느끼느냐? 왜냐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감각들 뒤에 설명이 나와. 감각들이 더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걸 이제 깨닫게끔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 선상에 놓여있는 존재가 애기들이잖아, 얘들아.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질문이 많아. 그래서 그 질문만 하는 시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시간이 되게 천천히 간다라고 상대적으로 느낀다는 거야,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박형님도 의문점이 있었는데 저희가 재밌는 거랑 그 행성거를 할 때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러니까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서 생각해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얘들아, 지금 일반적으로 뭐 학교 가고 뭐 대토 가고 이런 일들은 그냥 딱딱딱딱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억할 만한 일들을 겪고 나면 그 일을 다시 돌이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근데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간 거는 여기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대로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시 봐봐. Those occasions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결혼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뭐야? 일상적인 생활이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그런 특징이 뭐였어? 시간이 천천히 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만 계속 있다면 그럼 쳇바퀴 돌리듯이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뭔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이 지문에서는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보면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얘기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오래 이제 시간을 보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feel more fully engaged 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는 뭐야? 좀 더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라고 느끼는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이다. 왜 몰입한다라고 느껴?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감각들이 더 예민하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알아차리게 된다는 이야기가 뒤에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4번에서 보게 되면 the same holds true. 자, 이런 때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if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지금 우리의 경험이 어때요? risky. 어때요? 위험할 때. 그렇대. 자, 여러분 지금 위험하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는 여러분 인간은 안정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험을 찾아가지 않아. 웬만하면 좀 특이하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안정을 추구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이 경험 자체가 리스키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일반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데 지금 위험하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봤냐면 지금 앞에서 예시가 나왔던 것은 위험성과는 어떤 관련이 없는 부분들이었잖아. 근데 어쨌든 일상적이지 않은, 그렇지만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쨌든 일반적인 삶과 다르면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더 살아있게끔 만든다라는 얘기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좀 덜 간다라고 느끼게끔 만든다는 얘기고, 우리로 하여금 더 몰입감을 갖게 되게끔 만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딱 보고 이거 지금 그냥 첫 번째 문장이 주제에 맞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부연 설명이 계속 주구장창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문제풀이 할 때 여기까지 읽고 뒤에 걸 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부분에 아주 대놓고 답을 주고 있었어요.
네, 보니까 it's why the 다음에 지금 most popular television shows and movies 나오잖아. 여기 지금 뭐가 포인트야? most popular, 인기가 대중적으로 가장 많았다라는 얘기니까 사람들이 이걸 즐겼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뒤에 있는 부분에 조건이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 지금 뒤에 봐봐 뭐래? 지금 once with unexpected plot twist라는 표현을 썼죠. 여러분 여기서 plot이라고 하는 단어는 줄거리예요. 줄거리고 트위스트 했다는 얘기는 갑자기 이야기가 흐르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 뭐라고 해? 반전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리고 astonishing ending. 여러분 만약에 이 결말 자체가 뻔할 뻔짜라면 놀랄 일이 없잖아. 근데 놀랐다는 얘기는 예상대로 흐르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지금 더 once with 이하 부분 있죠? 이게 다 전부 다 노란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가장 즐겼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보라색으로 칠한다면 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시면요. 1번에 failure. 여러분 이거 지금 실패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다. 뭐라고 써야 돼요? Not mentioned.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Not mentioned입니다. 자, 이번에 uncertainty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 맞으니까 2번인데 repetition 이건 뭐라고 봐야 될까? Not true예요. 이거 왜 not true야? 이거 뭐랑 연관이 있어? 일상적인 그렇지. 루틴과 연관이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repet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은 반복적인 일, 당연한 일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3번은 not true라고 보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지금 dependence나 vulnerability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의존이라던가 취약성 이런 얘기 없었으니까 여기는 not mentioned. 그래서 지금 이게 너네가 딱 봤을 때 이게 쉬운 문제였다라고 너네가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왜 쉬웠다고 생각해? 왜냐면 대놓고 이렇게 근거를 제시를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지금 선택지 자체도 어땠어 여러분? not mentioned가 정말 많았고 그 다음에 not true가 너무나도 당연히 not true였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너네가 느꼈을 때 아 이거 쉬웠어 라고 이제 너네가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요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는 요 정도 하면 되고요. 지금 색깔 마저 칠한다라고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그 감각 자체가 되게 예민해지는 것도 이 결과거든요. 왜냐면 uncertainty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notice more도 마찬가지죠.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파민이 분출이 되는 이유도 사실상 뭐야? 위험하니까. 이게 위험하거나 혹은 uncertainty 이게 지금 내가 예상치 않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도파민 터지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보라색으로 처리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는 거예요? 더 엄청난 더 많은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어떨 때 그런지 한번 봐봐 얘들아. 어떨 때 그래? 내가 예상치 않은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러는 거야. 예상치 않았을 때.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왔던 planned meetings는 뭐라고 어떤 색깔로 처리해야 될까? 어디요? planned meetings. 파란색. 파란색이겠죠. 왜냐면 이건 계획된 만남이니까. 그죠? 그래서 루틴한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아 주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31번 문제 여러분 봐봐. 지금 빈칸추론 문제였는데 굉장히 할 만한 문제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내가 뭐 3, 4등급? 4등급이 되게 아쉽게 3등급이 안 나오고 막 이런 친구들이잖아 여기 지금.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31번은 진짜 할 만한 문제니까 안 푸는 게 좀 아까워요. 네, 그래서 30번 때 문제를 풀 때 2점짜리 문제를 싹 풀고 그 다음에 3점짜리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도 마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풀이 먼저 하고 뒤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지금 맨 앞에 있는 문장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노란색으로 우리가 칠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와. 지금 여기는 시장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Great strength of the market mechanism 이라고 하는 부분이 노란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유인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for이라고 하는 부분이 은는이가도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왜냐면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잖아. 투부정사 앞에 나왔던 for이라는 부분 누구누구가 의미상의 주어죠.
그래서 개인이 투부정사 할 수 있는 유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은 개인이 뭘 하는 유인이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2번에서 지금 this stands in contrast 그래서 반대로 지금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예빈아, 그치? 그래서 반대로 서 있다라고 얘기했고 뭐에 대한 반대인지만 저는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many strategic situations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political negotiations라고 하는 부분이 예시가 되니까 파란색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왜?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를 풀 때요. 사실 여기까지만 읽고 이게 좀 길길래 여기까지만 읽고 그러면 결국에는 노란색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파란색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건너뛰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 어떤지 알겠어? 왜 내가 건너뛰었는지 알겠어? 네, 그래서 3번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읽고 3번으로 바로 일단 넘어가 봤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시 와야 했어. 내가 그 판단을 왜 했는지를 한번 봐봐. 지금 3번에 보니까 자, 완벽한 perfectly가 완벽하게 경쟁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노란색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색깔을 칠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대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on the spot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clears 했단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뭔가를 사고 팔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clear 했다라는 얘기는 완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왜 clearance sale이라는 걸 들어봤어? clearance sale을 한다. 요즘에 뭐 무신사 이런 데서 막 세일 많이 하잖아. clearance sal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재고를 처리하는 일을 얘기해요. clearance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11월 말이 되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지금 되게 세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러냐면 11월 달에 처리를 해줘야 12월에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랑 같이 해가지고 싹 팔아버리고 그 내년을 이제 깔끔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안 하지.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막 90% 세일돼. 80% 90%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진짜 재고 떨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끽해봤자 뭐 많이 하면 50% 요 정도겠죠, 그쵸?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클리어한다라고 얘기해요. 시장적인 어떤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그러한 전략에 대해서 여유가 없다. 즉 그러한 전략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전략이 안 먹힌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넘어왔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전략이라는 것은 앞에서 나왔던 many strategic situations에서 활용되어지는 전략이잖아.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야?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그 전략에 대한 반대가 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건 앞을 봐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다시 앞으로 갔어. 이 설명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현명하대. 뭐 하는 게 현명해? not to 부정사 하는 게.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가 진짜 선호하는 게 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뭘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게끔 하지 않는 게 현명하대. 그럼 뭐야? 알리지 않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잖아. 즉 은폐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 반대는 뭐야? 드러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보고서는 어떤 작업을 했냐면 여기서 소거를 했어요. 소거. 왜냐면 왜 소거라는 표현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거 답이다라고 하면 뭔가 불안하거든? 그잖아. 근데 소거는 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소거는 할 수 있잖아. 소거의 장점이 뭐냐면요. 소거를 근데 확실해야지 소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소거라는 거 이건 무조건 답이 안 돼 라고 하는 걸 빠지라는 얘기지. 빼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하는데 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소거라는 건. 그치? 그래서 확실히 아닌 것들을 걸러내버리면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을 읽게 되면 정답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소거하는 방법을 요 정도 읽었을 때는 해야 된다라고 2반 친구들한테는 말해주고 싶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소거를 했더니 사실 근데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라는 게 좀 있었어. 왜냐면 여기서 너무 대놓고 reveal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그래서 이게 답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기는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가격이 not sticky 하다고 했는데 일단 가격이 sticky 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가격이 sticky 하대. sticky가 무슨 뜻이야? 찬성. 끈적거리는 걸 스티키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스티키 가격이 스티키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동결됐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고정됐고 픽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닐 때, 그러니까 가격이 이제 고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라고요? 건이가 어떤 말을 해도 먼저 믿었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건이가 맞았어요? 아니요. 건이가 아니었어. 네, 오케이. 틀렸어요. 건이야 아니래. 네. 자, 대대건. 그래서 지금 스티키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결국 고정이 안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자유시장에서 당연한 일인 거잖아. 그런 상황일 때, 자, 개인이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개인이 adapt their behavior. 심지어 즉각적으로. instantaneously. 즉각적으로 변화를 주죠. 이럴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뭐 할 때? Whenever their preferences or the circumstances change. 뭐 할 때? 선호가 그들의 선호나 상황이 바뀌면 그럼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수정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상황이 바뀌면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단 보라색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보면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싶어.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면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부분에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뒤에. 자, 뭐라고 나와요? They stop buying items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자, 물건을 안 사. 언제 안 사? 상황이 어떨 때 안 사? They do not satisfy their needs. 뭐 할 때? 그들의 필요가 충족이 안 될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얘를 우리가 좀 더 세세하게 보라색을 나눠서 보게 되면 adapt their behavior이 두껍게 칠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행동을 바꾸는 게 여기잖아. 행동 바꾼 거. 근데 왜 바꾼 거야? 왜 바꿨냐면 이것 때문에 바꾼 거죠. 충족이 안 되니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또 행동이 바뀌는 게 나와요. They stop selling items. 물건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안 해버려. 뭐 할 때? That they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적정 수준의 어떤 이익이 안 되면 자기한테 돈이 안 되면 판매하는 것도 멈춰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여기서 지금 behavior이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요거거나 요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상황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4번에 대한 부연 설명을 5번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들어가면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보면은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왜냐면 6번은 답에 대한 어떤 힌트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건 부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우리 문제풀이를 먼저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답이 나와줘야 돼. 이해됐죠? 자, 1번 봐봐. 자, 이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는 얘기예요. 물론 정치적인 상황이 언급이 되긴 했지.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을 뭐 이용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잖아. 그냥 반대 예시로서 그냥 언급이 됐을 뿐이잖아.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언급이 됐다라는 면에서는 나투라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히 투 스페시픽한 일이고 사실상 not mention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해되시죠? 왜 not mention인지 알겠어? 이게 not mention이다니.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지금 보시면 가격이 내려갈 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예시를 여러분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봐봐. 예를 들면 막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는 거야.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근데 이것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건 TS라고 여기만 봤을 땐 볼 수 있지. 근데 봐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endure 하는 게 무슨 얘기야?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not to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됐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상황에 맞춰서 변화한다는 얘기야 지금.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근데 여기 지금 얘는 버틴다는 얘기잖아. 그 어려움을 그냥 견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낮추라고 보는 게 맞다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3번 한번 봐보자. 자, 그 물건의 가격 안정화, 여러분 가격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안 한 거고요. 이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무슨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not mention이 맞는데 이 어떤 선택지를 준 이유는 있어. 왜냐면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얘기가 뭐야?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얘기, 상황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지를 준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TG, too general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근데 저는 not mention이라고 볼게요. 왜냐면 가격 안정화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안 됐으므로.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봐보자. 4번에 협상의 기술로 경쟁을 피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not mention이죠? 네. 그리고 여기만 봤을 때는 negotiation skills라고 하는 부분은 언급이 되긴 했어.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too specific이라고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의도적으로 봐봐. 의도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TS까지 같이 간 건데 여기서 나왔던 어떤 단어들,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네가 느꼈을 때 이거 좀 어렵다 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건 아까 지금 31번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아주 그냥 이렇게 예시를 준다거나 반대의 상황을 줘서 설명한다거나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가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맨 마지막.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풀 수 있었던 이유는 5번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답일 수밖에 없었죠. 왜? To reveal, 드러내요. 뭘 드러내요? 그들의 어떤 자기가 아는 것.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란 건 자기의 선호,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knowledge예요. 그래서 이런 아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낸대잖아. 그러니까 뭐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럼 안 사. 그리고 나한테 돈이 안 돼? 그럼 안 팔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6번은 사실상 그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많은 친구들이 아마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을 거야. 근데 이거는 상황을 줄게.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해야 돼. 왜냐면 나한테 지금 아이패드가 두 대가 있어. 근데 한 대는 막 놀아.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렇게 그냥 두느니 그냥 파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당근에다가 아이패드 올렸어. 아이패드 팝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에 올렸어. 예를 들면 올렸어. 근데 당근에 아이패드 매물이 겁나 많거든. 아이패드 천지야 천지. 그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딸리지 않아. 그치? 이거 뭐래? 공급이 딸리지 않아. 그치? 수요도 많아.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가격을 올렸어. 자, 그랬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자, 지금 상황 봐봐. 지금 그들의 물건에 대해서 no demand, 수요가 없어. 왜? 비싸가지고. 이해했어? 다른 공급이 많기 때문에 비싸서 지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한 톨도 안 왔어. 지금 DM이 하나도 안 왔어. 이해됐죠? 근데 그런 사실을 지금 거부해. 받아들이지 않아 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얘들아? 내가 물건을 올렸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거 절대 안 팔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판매자잖아. 판매자가 뭐 한다? Stop selling. 일단 stop selling 할 수 있다. 나는 100만 원 아니면 이거 팔 수가 없는데? 그럼 못 팔지. 그냥 둬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가격을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denial 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아니야. 누군가는 연락을 주겠지. 안 믿는 거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냥 주겠지. 자, 그렇지만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뭐라고요? reveal to them. 그들에게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뭘 드러내? 근데 어떤 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잔혹한 방식으로. 왜냐면 연락이 안 오잖아. DM이 제로잖아 지금.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근데 뭘 알려줘요? That they better, 차라리 accept this fact.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야?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래.
1년 정도 올렸는데 안 팔리면은 안 팔린다는 얘기니까 그냥 글을 지우자. 나는 100만 원 아래는 못 팔아. 글을 지우자. 내지는 아유 안 되겠다. 지금 시세가 얼마지? 아, 요 정도네. 그럼 얼마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 뭐.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32번에서 나왔던 이 부분들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66번의 문장에서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정답은 5번이었다라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은 지금 그 정리가지고 오셨잖아요. 요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일단 109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맨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도입에서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그런 역설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일상을 깨는 어떤 행사들, 그러니까 일상을 깨는 사건들, 결혼식 발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잘 정리했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도 있고 또 어떤 느낌도 지금 같이 언급이 됐어.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입도가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언급을 했던 거야. 지금 첫 번째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이제 지각을 한다는 거. 지각 변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몰입도가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일 때 예를 들면 위험한 활동할 때 예를 들면 등산이라든가 파라세일링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도 동일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언급됐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러하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주의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서 지금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자, 도파민 이제 나오죠. 그렇게 되면 너가 더 큰 기쁨을 느껴요. 더 그런 기쁨을 느낀다라는 얘기는 보라색이 될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색깔 칠하고 할까? 잠깐만. 색깔 칠하고 옵시다. 아까 어딨어? 제가 색깔 덜 칠했나요? 아니네. 아까 제가 다 했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보다 예상치 않은 만남일 때 더 반가운 느낌이 드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놀라면 더 재밌음. 그러니까 같은 소식이어도 내가 예상치 않은 상황일 때 굉장히 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면이라고 하는 부분은 즉 무슨 얘기야? 예상이 안 되는, 예상이 불가한 어떤 상황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인기 있는 쇼나 영화 같은 경우는 줄거리의 반전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도파민이 팡팡 터진다 이렇게 썼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의 기능 도파민 팡팡 도파민 팡팡 뭐야? 도파민 팡팡. 알겠습니다. 도파민 팡팡 진짜 팡팡하네요, 진짜. 도파민이 확 터지는 느낌이 확 드네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감각 자체를 예민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몰입이랑 즐거움을 증가시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불확실성은 몰입과 즐거움을 증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간단하게 본다면. 예상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생생하게 만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게요. 그 다음 질문. 네. 저 많이 좋았어요. 네? 저 좋았어요. 네 옆에 있는 짝꿍은 그랬어요. 좋았네 많이. 너가 그랬구나. 아니 너가 주는 걸 보고 저놈이 뺐어. 이 아까 쌍꺼풀이 개찐했어 진짜. 118번 볼게요. 뒤를 본 적이 없는데. 공교롭게 118번이네 얘들아. 118번. 조용히 해라 진짜. 진짜 열받네. 자,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지금 시장 메커니즘의 강한 힘, 그러니까 강점을 얘기하는 거야. 강점. 강한 힘 좋네요. 강점. 강점이라 쓸게요. 요거는 이제 딱 봐도 여러분 주제문이죠. 이때 강조금을 쓰고 있으니까, 그죠? 1번에 서론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론의 도입이자 주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칠할 수 있고 그들의 행동으로 지식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행동으로서 지식이 이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많은 전략적인 상황과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전략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에 대한 예시가 먼저 나왔죠. 예시는 정치적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전략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까지 나왔었는데 여기서 뭐였어? 은폐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진짜 선호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생산 능력을 은폐하는 것이 더 와이즈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은폐하지 않고 나타내는 게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명백한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공간이 없다? 이런 전략에 대한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뭐야? 은폐가 답이 아니다 이거잖아. 그지? 은폐하는 게 답이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야? 반대로 하면 드러내는 게 당연한 거고 드러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고를 수는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불안하니까 소거 방법을 한번 취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거 답 같은데 하는 게 있어. 그럼 뒤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답 맞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풀이하는 게 가장 적절해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 선호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뀔 때 물건 사기를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물건이 만약에 이제 자기 필요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럼 어때? 안삼 구매 중단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구매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 필요에 충족되지 않아? 필요 충족에 어떻게 충족이 안 돼? 그러면 구매를 안 해.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돈이 안 되면 자기에게 충분히 이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판매 중단 이렇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죠? 네, 왜 손을 드셨죠? 네. 왜 손을 드셨죠?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한 손만 하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손든 줄 알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정을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준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동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문제에 대한 예시가 여기서 사실상 나왔다 보시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어떤 사례가 나왔어.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는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에 대한 예가 나왔어. 자,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시장이 어떻게 이제 해요? 때로는 잔혹한 방식으로 수요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 그죠? 왜 드러내? 안 팔려. 연락이 안 와. 이거 사겠다고 뭐 가격 물어보는 어떤 문의도 없어. 이러면 이제 이거는 드러낸 거잖아. 그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무시하게 되면 강제로 현실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못 파는 거 아니야. 가격을 안 내리면. 그지?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괜찮죠? 그래, 여기 지금 주제다라고 하는 거 어떤 내용을 적어주면 될까? 주제. 시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뭐가 안 통해? 전략적 뭐가 안 통해? 그렇지. 은폐가 통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은 즉슨 뭐야? 뭘 통해서 뭘 해? 행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 선호와 그에 대한 정보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를 고르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요 정도 보면 되겠죠?